안녕하세요. 원픽리포트 부티풀 구독자 여러분, 김지환입니다. ETF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레버리지를 사고 인버스를 사고 3개월마다 전략을 바꾸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한국 자산운용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는 한 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패한다고요. 오늘은 이 투자 전문가의 철학을 바탕으로 왜 시장 타이밍을 잡으려 하면 안 되는지, 진짜 노후를 위한 ETF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원픽 리포트. 먼저 투자의 본질부터 다시 짚어야 해요. 투자는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기업에 돈을 넣어서 기업이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S&P 500 ETF를 산다는 건 미국의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에 내 돈을 맡겨서 그 기업들이 밤낮으로 일하게 하는 것과 같죠. 내가 작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넣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급하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 수익에 연연하는 게 가장 안 좋은 투자 방식입니다. 단기간에 약 30만원, 약 300만원 벌었다고 좋아하면서 외식하는 건 진정한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 투자의 유일한 이유는 은퇴할 때 필요한 약 5억, 약 10억이라는 노후 자금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본질을 잊으면 안 되죠. 마켓 타이밍의 오류도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금리 인상이니 전쟁이니 정치적 이슈니 온갖 뉴스에 반응해서 현금화하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건 가장 잘못된 방식이에요. 솔직히 뉴스의 약 95%는 장기 투자자에게 필요 없는 정보이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 주식시장이 오히려 더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의 상대적 매력이 올라가면서 자금이 유입되거든요. 경제 상황만으로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걸 숫자로 증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약 30년간 S&P 500에 투자한 사람과 그중 상승폭이 가장 컸던 열흘을 놓친 사람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약 30년 내내 보유한 사람은 원금이 약 14배로 불어났지만 최고의 열흘만 놓친 사람은 약 6배에 그쳤어요. 단 열흘 때문에 수익의 절반 이상은 날린 거죠. 문제는 그 열흘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빠져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열흘을 놓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더 충격적인 건 최고의 열흘 대부분이 최악의 하락장 직후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직후 S&P 500은 단 3일 만에 약 17% 급등했는데 겁에 질려서 현금화한 사람들은 이 반등을 고스란히 놓쳤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이 바닥을 찍은 2009년 3월부터 한 달 만에 약 26% 급등했는데 공포에 매도한 투자자들은 이 반등의 출발점에 서 있지 못했어요. 최악의 날과 최고의 날은 항상 붙어 다니기 때문에 하락을 피하려고 빠지면 상승도 함께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가 더 선명해져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인 투자자의 약 70% 이상이 보유기간 약 6개월 이내에 매도합니다. 평균 보유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어요. S&P 500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인데 약 3개월 단위로 사고 파는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연 약 3%에서 4%에 그친다는 게 대표적인 행동경제학 연구 결과이죠. 약 6%에서 7%포인트의 격차가 잦은 매매라는 한 가지 요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 없는 것이 전략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ETF에 매달 여유자금으로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 자체가 전부이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3개월 단위로 전략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사서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는 건 카지노에서 빨간색, 검은색에 베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ETF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자산 배분의 기본 룰은 110 빼기 나이예요.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110에서 본인 나이를 뺀 비율로 정하는 거죠. 30세라면 약 80%를 주식형 ETF에 나머지 약 20%를 채권이나 리츠 같은 인컴형에 배분합니다. 50세라면 약 60%를 주식형에 약 40%를 인컴형에 넣는 구조예요. 나이가 들수록 주식 비중을 줄이고 안정자산을 늘려가는 게 핵심이죠. 젊을수록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대에 시작하면 은퇴까지 약 30년에서 40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시장이 여러 번 폭락하더라도
복리의 힘이 모든 하락을 상쇄하고도 남는 거예요. 특히 퇴직연금 DC형에서 원금 보장형으로 돈을 묶어두는 건 자본주의에서 내 돈을 일하지 않게 이불 속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연 약 2%짜리 원금 보장형에 20년을 넣으면 약 1억 원이 약 1.5억이 되지만 같은 돈을 S&P 500 ETF에 넣으면 약 6.7억이 돼요. 약 5.2억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은퇴 후 현금 흐름으로 바꿔보면 약 1.5억에서 연 약 4%를 인출하면 월 약 50만원이지만 약 6.7억에서 약 4%를 인출하면 월 약 223만원이에요. 국민연금 월 약 100만원을 더하면 원금 보장형 선택자는 월 약 150만원으로 노후를 보내지만 ETF 선택자는 월 약 323만원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같은 퇴직연금, 같은 기간, 선택 하나의 차이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ETF를 고르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요즘 ETF가 수백 개씩 쏟아지면서 종류가 너무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은 마케팅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볼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수료가 최대한 낮은 것을 고르세요. 약 0.07%짜리와 약 0.5%짜리의 차이가 20년 복리로 누적되면 수백만 원에 달하거든요. 둘째, 거래량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사고 팔 때 가격 왜곡이 생겨서 실질 수익률이 깎여요. 셋째, 출시된 지 오래되어 상장 폐지 위험이 적은 상품이 안전하죠. 초보자라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처럼 순 자산 규모가 수조 원 이상이고 거래량이 풍부한 대형 ETF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이 두 상품은 수수료도 약 0.07%에서 0.1% 수준으로 업계 최저 수준이고 상장 폐지 위험도 사실상 없습니다. 테마형이나 섹터형 ETF에 관심이 생기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80%는 이런 대형 지수 ETF로 채우고 나머지 약 20%에서만 테마를 가져가는 코어 위성 전략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하죠. 적립 투자의 루틴도 중요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넣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증권사 앱에서 자동 매수 기능을 설정하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원천 차단됩니다. 주가가 올랐든 내렸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매수하면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면서 평균 매입 단가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구조이죠. 이 무감정 적립이야말로 마켓 타이밍을 이기는 가장 검증된 전략이에요. 미국의 몇 퍼센트, 한국의 몇 퍼센트를 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어요. 각자의 상식과 판단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 국가와 기업을 골라 분산 투자하면 됩니다. ISA에서 매수하면 수익 약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는 약 9.9%만 과세돼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간 약 900만원 세액공제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약 100만원씩 ISA에서 S&P 500 ETF에 적립하면서 연 약 10%로 복리 운용하면 10년 뒤 약 2억, 20년 뒤 약 7.6억, 30년 뒤 약 22.7억이 돼요. 이게 바로 시간의 힘이고 복리의 마법이며 투자의 본질입니다. 약 22.7억에서 연 약 4%를 인출하면 월 약 757만원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이건 대기업 임원급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부부 합산이면 월 약 1,500만원에 국민연금까지 더해지면서 경제적 자유가 숫자로 증명되는 구조이죠. 30세에 시작하면 60세의 이 수준에 도달하고 40세에 시작해도 20년 뒤 약 7.6억으로 월 약 253만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시작하지 않으면 복리는 절대 작동하지 않아요. 훌륭한 투자가는 매일 차트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놀러 다니면서 시간만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투자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하죠. S&P 500은 2022년에 약 25% 하락했고 2008년에는 약 50% 폭락한 적이 있어요. 30년 적립 과정에서 이런 대폭락을 여러 번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S&P 500은 모든 하락 이후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우면서 우상향해 왔고 적립시 투자자는 하락장에서 오히려 싸게 사 모으면서 회복기에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핵심은 하락장을 견딜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에요. 원픽 리포트. 정리해보겠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로 시장을 맞추려는 건 도박이고 좋은 ETF에 꾸준히 넣고 기다리는 게 투자예요.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0 빼기 나이로 자산을 배분하고 수수료 낮은 ETF에 매달 적립하면서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의 편에 서는 것이 노후 약 5억, 약 10억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조급함이고 최고의 무기는 분석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